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불신으로 가득한 눈동자에선 죽은 생선의 비릿함이 느껴진다. 매일 생각을 정화하지 않으면 우린 생선의 머리를 가진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3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루저가 차리는 13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쉽튼 나방과 함께 그리다 4일째 이야기입니다. 나방과 함께 4일. 세상이 평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평화의 시작이 제가 되게 하소서. 성가. 쉽튼.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낙관적인 내용보다는 자극적, 폭력적인 기사가 압도적이라서 일부러 외면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건 약육강식하는 무자비한 세상에서 초등학생 소녀들과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독극물 테러를 당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맞아요.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한 여성만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인류의 정서를 좌지우지할 여성을 아기 낳는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그들의 관점이 문제예요. 이기적 폭력적인 인간들로 인해 세상에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행복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났고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환경에 온기와 습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치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사는 여자들은 공허감이 많은 자들일 테니 그들이 경제력을 가진 어머니가 된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 같아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자아 정체성, 자기 만족을 찾는 일과 더불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언제나 자아 성찰해서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평온한 세상을 만들기란 어렵겠죠? 가만히 있는 존재와 같이 도움되지 않는 듯해도 만물이 차별 없이 소중하다라는 존재 인식론이야말로 인간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걸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테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서 별의별 공격을 당했어요. 제가 그들을 자극할 만한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도요. 어이구, 많이 다쳤어요? 얼굴이 어렵다면 목이나 팔, 손에 문신이라도 하는 게 어때요? 선글라스나 모자도 쓰고 다니고 만만해 보이지 않게. 남자가 공격했어요? 남자라면 바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몸을 돌릴 수도 없을 만큼 인파가 붐비는 전철에서 제 뒤에서 엉덩이를 슬쩍 만졌던 손이 남자 손이었겠죠? 전 그 손등을 있는 힘껏 꼬집고 비틀어줬어요. 도망가는 손등을 끝까지 따라가서 한 번 더 잡아 뜯어줬어요.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아팠을 거고 피멍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여러 번 당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한 번은 30대 후반쯤 일어난 일이에요. 퇴근하고 전철역에서 나와서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어쩌다 눈이 마주친 낯선 여자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절 노려보며 다가오더니 뭔가로 뺨을 긁고 갔어요.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잠시 서 있었죠. 그리고 뺨을 얼른 만져봤는데 피는 나지 않았고 뒤를 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뺨을 자세히 보니까 살짝 빨간 선이 미세하게 보였고 선 주위가 부어 있었어요. 그 후로 연고를 수시로 발라서 괜찮아졌지만 그때 놀랐던 걸 생각하면 왜 그저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무고한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동네 미용실에서도 디자이너 보조가 제 어깨를 덮고 있던 수건을 빠르게 휙 걷어가면서 수건을 뭉쳐서 유난히 제 뺨 쪽으로 가까이 된다 싶은 그런 어색한 행동을 했을 때 날카로운 것이 제 얼굴을 약간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아마도 예리했던 무언가는 손톱 끝? 아니면 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입 다물고 슬쩍 거울을 통해서 제 옆에 서 있던 그녀를 쳐다보니까 수건을 돌돌 말아 손에 든 채 제 뺨을 여기저기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가더라고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미용실에서만도 여러 번 당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대 옆 미용실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 옷가게도 많아서 파마하고 나서 구경하려고 갔어요. 거긴 두 번째 들렀을 거예요. 제가 학생이라서 팁을 주거나 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처음 갔을 때 제 머리를 해준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고의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렸을 때고 피를 봤기 때문에 충격이 컸거든요. 일자형의 대형 머리빗으로 제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빗질을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헤어 디자이너는 제 옆머리를 빗질하면서 한쪽 귓불까지 힘껏 내리쳤어요. 뚫은 지 얼마 안 됐던 귀걸이가 떨어졌고 귓불에서 피가 나고 통통 부어 올랐는데도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팁도 안 주는 고객이니까 오지 않길 바랐는지 모르죠. 미용실을 나온 뒤에는 약국에 들러서 소염제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또 기억에 남는 테러는 40대 초반에 다니던 직장 근처 미용실에서였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끝만 살짝 다듬는 정도 손질만 빨리 받으려고 들어갔었죠. 머리까지 감겨줄 줄은 몰랐는데 감겨주는 분이 샤워기 머리를 제 왼쪽 귀에 직접 갖다 대서는 물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나서 귀가 멍하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재빨리 의자에서 일어나서 귀 속에 들어간 물을 빼냈어야 했는데 제 딴엔 그분이 실수로 그랬을 테니 일단은 티내지 말고 미용실에서 나오면 한쪽 발로 뛰어보자 라고 생각했죠. 결국 물이 깊이 들어왔는지 빠져나오지 않았고 며칠 지나서 통증이 생겨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고막이 손상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열흘 정도 약 먹었고요. 저는 바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고의였을 거란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전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항상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신 그 미용실은 다시는 가지 않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죠. 미용실 직원들 대부분은 친절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악의적인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들에겐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썼던 소설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했거든요.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명언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30대 후반에 다녔던 한 직장에서 저보다 한두 살 나이가 많았던 동료와 사담을 나누다가 제가 인간 본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도 거기서 제외하면 안 돼 라고요. 전 뜨끔했죠. 그 언니의 말이 옳았고 지적이 참 예리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때의 저처럼 자기는 쏙 빼놓고 타인의 잘못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자신은 예외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타인에 대해 불신을 갖기만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화하지 않으면 비릿한 생선의 머리를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당신 얼굴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색상만큼 빨개졌어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요. 다시 생각하자니 끌어올라서요.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일단 들어봅시다. 제가 여태 만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모두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불신하는 것처럼 화나는 일도 없거든요. 동네 산부인과 의사는 제게 자궁 모형을 보여주면서 자궁은 보다시피 이렇게 작아서 아이스크림 한 통량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어요. 전문의가 그렇게 말하면서 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니까 전 답답할 뿐이었죠. 그들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겪고 있는 고통 자체를 뭉개고 있으니 화도 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의사 말과는 달리 자궁 내막은 신축성인 원단처럼 쭉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곰팡이 피절을 목도했고 의류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말되지 않아요?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서 5kg 넘는 우량아가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가짜 크림이었으니 바퀴벌레 사장의 퍼 나르는 혀 위에서 녹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양이 전부 자궁 내막이 늘어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교합 행위로 인해 절구 형태의 자궁 안에서
평평하게 반죽이 되면서 내막에 들러붙었고 양쪽 나팔관으로까지 반죽이 밀려나서 끼어 있었고 역겹지만 그랬으리라고 확신해요. 표현이 지나치게 살아있네요. 표현이 선연하단 말 종종 들었어요.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도살된 소가 눈앞에 걸려있다고 상상하고 들어보시겠어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현실을 외면할수록 일그러진 얼굴을 가린 이중인격 가면들만 보이는 세상이 될 거예요. 덮을 게 아니라 드러내고 수용하다 보면 달리 보일지 몰라요. 제 몸 밖으로 나왔던 곰팡이 피자를 눈으로 보고도 그 후로 또 10년 정도 지나서 가짜 아이스크림 뉴스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아이스크림이 가짜였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바보. 그만 생각해요. 몸 안에 들어간 크림의 변화가 가끔 궁금했을 뿐 수많은 증상과 제 몸에서 난다는 악취의 원인이 그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이렇게 차분히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과정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저에 대해 분노하고 자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천벌받았다는 수치심이 들어서 혼자서 괴로워한 세월을 떠올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제가 오랜 기간 아팠고 지금도 몸이 아플 때면 허망해요. 하지만 그런 어이없는 과거가 없었다면 제가 사색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글을 쓰고 있는 모습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가짜를 만들어 팔고 사는 업자들도 번 돈의 수천만 배 돈을 잃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악은 어떻게든 징계하든 변이를 일으켜서 따리를 트니까 개개인이 내면의 악을 누를 수 있어야 권선징악은 실현되겠죠? 참, 이 얘기를 깜빡 잊고 안 할 뻔했네요. 이번에는 테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기가 벤 장난질이었어요. 4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에서 운전면허와 여권 갱신 때문에 연차 내고 쉰 날 동네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평일이었고 가게엔 젊은 여자분밖에 없었는데 사장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점검하고 자리에 앉아서 미소를 지었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집에 잠시 들러서 점심 먹고 다시 갔어요. 사진 찾고 두 군데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서둘러야 했어요. 약간 기대했던 정도지만 사진을 보고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왜요? 사진은 옆으로 지나치게 늘려 퍼져 있었고 거기엔 고의성이 다분했어요. 그 여자분이 사진 찍어줄 때부터 이상한 웃음을 흘리는 것이 깨름직하긴 했는데 왜 그런 장난을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쓴 연차였고 시간도 빠듯해서 불만을 사귀고 그 사진으로 갱신해야 했죠. 또 다른 일은 병원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작은 테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제 딴엔. 절 소중히 지키지 못해서 숱한 세월 몸고생 마음고생 했던 걸 생각하자니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손길에 대한 방어기제 때문에 그 당시 화가 더 치밀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군요. 누가 누굴 테러했다는 것인지. 이마에 패치를 붙이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서 화장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검사하시는 남자분이 제 이마 피부를 벗겨낼 듯이 꺼끌꺼끌한 걸로 한참 긁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죠. 집에 와서 보니 이마가 빨갛게 철 수세미로 냄비를 닦은 표면처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온통 핥히어진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병원 수납창구 한 여직원의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한 행동 때문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절 함부로 대한 검사원 때문에 그땐 잠자코 지나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잘못에 대해 말해줬어요. 타인에게 피해줬다는 걸 모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제 날개처럼 찢어지기 쉬운가 봐요. 금세 잊으면 좋을 텐데. 쉽든 전 사실 단기 기억력이 안 좋아요. 지난 일을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다른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간신히 생각해야 떠오르기도 하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돼 버리곤 해요. 제가 여러 일들을 오래 잊지 못하고 담고 있는 것이 절 힘들게도 했지만 정화를 통해서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제 재산이기도 하죠. 세상엔 자기가 사는 곳을 자기의 생각으로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니폼 사업할 때 집에서 넥타이와 리본 같은 소품은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기 위해서 중고 공업용 재봉틀을 사러 을지로 자가에 간 적이 있어요. 무거울 거라고 아버지께서 함께 가주셨는데 시장 상인들이 뒤에서 수군대던 말들이 들려와서 너무 거북했어요. 세컨드네 세컨드. 비릿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킨 건 악장 드라마의 위력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던 곳 중에서 2군데에서의 경험은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 공간을 만든다라는 교훈을 줬어요. 늦게 배움에 대해 갈구하게 됐기 때문에 일찍이 과외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는 패스트푸드점, 백화점에서 판매, 홀서빙 등 육체 노동을 했어요. 어머니와의 불화로 유니폼 사업 폐업하고 나서 이탈리아 단기 유학을 결심했던 시기였어요. 알아보니 현지 어학원에서 6개월 언어 수료 후, 그러니까 레벨 10 중 6을 통과하면 현지 업체에서 4개월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꿈이 좌절되면서 흘러들어왔던 유니폼 분야가 아닌 유학을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패션업계로 전향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이탈리아어를 공부해야 했어요. 장기 체류할 것이 아니라면 영어권 나라에 갔었어야 했는데 뭘 몰랐던 거죠. 낮에는 이탈리아 어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저녁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00평이 넘는 대형 호프집에서 한 달 정도 홀서빙했고 다음은 집에서 걸어서 편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바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청소와 홀서빙을 했어요. 2군데 모두 다른 데보다 시급을 500원, 1000원 더 줬던 걸로 기억해요. 꽤 오래전이지만 그 정도 돈에 연연했던 기억은 남거든요. 호프집에선 손님이 테이블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면 달려가서 바로바로 치우는 등 열심히 일했더니 매니저 월급 주겠다며 직원 채용 제안도 받았지만 고사했어요. 손님 중에 지나가다가 슬쩍 엉덩이를 만지거나 유니폼에 친절 봉사라고 씌어있는 걸 보고 친절은 있는데 봉사는 없다고 하거나 이 동네가 어떤 곳인 줄 아냐? 라고 말하면서 느끼한 눈으로 바라보는 등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함께 사는 곳이고 같은 인격체로 대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많이 오염된 사람들이었어요. 집 부근 바는 앳된 여사장님이 운영했는데 한 달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절 잡아두려고 했어요. 어디서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제 신조가 돋보였나 봐요. 아르바이트 충원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면서 전 칵테일도 못 만들었는데 그만둘 때까지 홀서빙 말고 바텐더 일을 시켰어요. 이미 바텐더가 3명 있었는데도요. 그래서 보름 정도 더 일하다가 그만둘 즈음엔 바닥에 주저앉아 시위한 적도 있었어요. 영업 중에요? 네, 거긴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재차 말하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 공간을 만들어요. 한 번은 큰 소요가 벌어졌어요. 전 소매 걷어붙이고 소리치며 떼어 말렸어요. 여사장님의 점잖은 친구분이 저더러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전혀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유리파편이 제게 날아와서 상흔을 남겼다면 더 험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듣고 보니 큰일 나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네요. 세상은 정말 혼탁하고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생각과 함께 각자의 생각대로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매일 정화하는 습관을 갖는 일일 것 같아요. 집안 마트 여직원이 참 친절해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뉴스에서도 훈훈한 내용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인식과 관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요? 평화로움의 시작이 제가 된다면 좋겠어요. 모든 이도. 동감이에요.
생각의 변화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필 거예요. 내일은 이탈리아에서 짧게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마더쉽튼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제가 당신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